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를 비롯해 국내 10개 원자력 발전소가 40년 설계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는 16일에 치러지는 영광 곡성군수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각 후보와 정당들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영광군수 재선거 법정 TV 토론회가 광주 MBC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계가 광주 전남 상생발전의 핵심 의제인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 표류의 책임이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의 방관에도 있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신선식품을 농촌 마을까지 배달해주는 만물 트럭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운전하도록 설계된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절차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문제는 원전 수명 연장 논란이 이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에게 원전 수명 연장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라. 한평군민 1,500여 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하려면 방사선 영향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함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계속 운전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요청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0년 설계 수명이 되면은 이제 폐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계속 운전을 한다 하니까 그 노후 시설물을 하는데 과연 안전하냐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한수원 측은 한빛 1, 2호기 모두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에도 강화된 안전성 평가를 거치는 만큼 주민들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입니다. 한빛 1호기 정상운전 및 사고 시 주변 주민이 받는 방사선 영향은 법적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전 수명 연장 문제는 이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최초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은 영광에 위치한 한빛 1, 2호기를 비롯해 모두 10개에 달합니다. 한빛원전 3, 4호기도 10년 후인 2034년과 35년에 40년 설계 수명이 끝나 지금처럼 폐로냐, 재가동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의 안전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민들은 불안을 반복해서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법까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때 여전히 자료들이 잘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의심과 이제 불신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한편 한수원은 한평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4일로 예정했던 한빛 1,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오는 16일로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어제에 이어 월요일 출근길인 지금까지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마저 끼어 있는 가운데 시간당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에서 서서히 벗어나 오늘 오후 들어서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5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0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배우지 못했다는 한과 아쉬움으로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한 70대 노부부를 안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뽀글머리를 한 어르신들이 교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학생들의 평균 나이 60세 이상,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입니다. 나란히 붙어 서로의 시험 정답을 확인하는 한 쌍의 짝꿍이 눈에 띕니다. 섬에 살던 유년기 교육의 기회를 놓친 70대 부부 이무춘 씨와 박끝심 씨입니다. 같이 등록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와이프는. 그래가지고 이제 문예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3월달에 같이. 시를 써오라면 어떻게 맞춰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 쓰는 재미도 많고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요. 새로 사귄 학우들과 함께 평생 모르고 살았던 한글과 영어를 깨우치고 낯설기만 하던 컴퓨터 앞에 앉아 서툰 키보드 타자를 눌러보기도 합니다. 원키 누르라고? 한키 누르면 가루가 나왔을 때는 한글이 나올까요? 영어가 나올까요? 교사들은 나이를 잊은 배움의 용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할 때 그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올해 이곳에서 교육 과정을 마친 83명의 만학도들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전국에서 초중등 학력의 보안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수는 모두 408만여 명. 이 가운데 전체 0.4%인 16,000여 명이 이 같은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에서 늦게나마 배움의 꿈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양의 특산물인 제첩은 주로 섬진강에서 잡히는데요. 이제는 동서천 지방하천에서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소송과 심판 끝에 20여 년 만에 어민들이 폐류 채취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방하천에 포함되는 광양 동서천과 수어천. 이제 이곳에서도 제첩과 다슬기 등 폐류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섬진강에서만 가능했던 폐류 채취가 지방하천까지 확대된 겁니다. 최근 광양시 수산인연합회는 광양시로부터 동서천과 수어천, 내수면 폐류 채취업 허가 신청 403건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법 규정에 따른 어업 허가 신고업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실제 그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있고 하였음에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겁니다. 어민들이 어업 허가를 받기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동서천에 대한 맨손어업 신고를 광양시가 거부한 이후 4년의 긴 행정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수어천의 경우도 지난해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년 만에 합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어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가소비 및 시행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시장 판매랄지 공동 이탁 판매를 가지고 공동 이익증 소득증대. 어민들의 민원이 소송과 행정심판으로 확산하자 광양시는 어업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내수면 수산자업 및 적정어업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어업 정수안에서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자원량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수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어민들은 이번 폐류 채취 어업 허가 외에도 통발과 투망 등 신고와 면허업까지 어업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계가 광주 전남 상생발전의 핵심 의제인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 표류의 책임이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의 방관과 회피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통합공항을 둘러싼 시도의 대화와 소통이 끊긴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꼬집었습니다. 무한공항 육성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지역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역 홀대라며 당 차원의 구체적인 해법을 요구했습니다. 가을바람과 함께 지역 곳곳에서는 가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황룡강 십리꽃길에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초 국립아열대 작물실증센터 기공식을 갖고 활발한 군정을 펼치고 있는 김한종 장성 군수를 만나봤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군수님 벌써 우리 취임 후에 임기 3년째 들어서셨습니다. 예, 지난 시간 되돌아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취임할 때부터 매년 우리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큰 절을 올리고 업무를 시작을 해서 했는데요. 네. 사실은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쉬움은 없지만 이제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성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일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가 이거였다라고 손꼽을 수 있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가장 내세운다 이렇게 하면은 심내혈관 연구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립기관인데 우리 국민들이 17년간 염원했었던 일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민선 8기 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충북 오송에 있는 생명과학단지, 또 대구 경북에 있는 첨단 복합 의료단지와 해서 함께 우리 국가보건의료 기반 산업의 3대 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월 초에 장성 3계면에 국립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기공식을 여셨지 않습니까? 예, 좋은 센터란 센터는 다 장성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아열대 실증센터는 말 그대로 아열대 작물들을 재배하고 또 그걸 실증하는 그런 국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에는 지금도 아열대 과일들을 꽤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내륙 지방에서는 가장 큰 레몬 재배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그걸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기가 좋아서 많은 그 요청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잘 해서 이게 고소득해서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가을에는 이 황룡강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5일부터 어제 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해서 오색연화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 황룡강 가을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플라워 뷰티쇼라든지 또 꽃길 버스킹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 색다른 즐길거리들이 많이 해서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장성의 맛집들 그리고 이제 또 세계의 또 다문화 가족들이 해서 만든 음식들 그래서 세계의 먹거리도 이렇게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우리 그 황미리랜드라고 조그마한 섬이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서는 이제 마술 쇼다든지 그리고 체험 이렇게 하고 어린이들이 오면은 아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해서 오시면 장성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 기간 동안 우리 전국에서 관광객들 그리고 우리 특히 전남 도민들 많이 관심 갖고 우리 장성에 많이 오셔서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어떠십니까? 남은 임기에 주안점을 어디에 두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후반기 목표로는 미래를 향한 대도약 그리고 성장하는 장성으로 세우고요. 이제 인구 돌봄이라든지 힐링 관광, AI 일자리 그리고 스마트 농업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5대 비전을 가지고 해서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우리 장성에서 처음으로 전남 체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서 발맞춰서 2025년에는 장성 방문회를 정해서 관광이나 먹거리 이것이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우리 장성에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좀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해가는 장성의 모습이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광주 MBC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법정 토론인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진보당 이석하 후보 등이 공약과 자질 경쟁을 펼칩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광주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토론회가 끝난 뒤 무소속 오기원 후보의 연설 방송도 이어집니다. 농촌 소멸 위기를 가속화된 식품 사막 현상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농촌 마을에 신선식품을 배달해주는 만물 트럭을 직접 운영해봤더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물 트럭 운영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MBC 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걷고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장 한 번 보려면 한두 시간이 걸리는 한 산골 마을. MBC 충북 프로그램 계란이 왔어요 팀이 만물 트럭을 직접 운영해봤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없는 게 없는 만물 트럭이 왔습니다. 과자와 라면, 어르신들이 들기 무거운 음료류, 염색약까지 두루두루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두부와 우유, 생선 같은 신선 식품입니다. 이런 식품을 구하기 힘든 식품 사막에는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만물 트럭이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계란 같은 것도 필요하고 시골에서 다 필요해. 시장이 원형 멀잖아.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진짜 좋아. 전남 영광군 묘랑면에는 지난 2011년부터 정기적으로 만물 트럭이 42개 마을을 누비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 지역에 신선한 먹거리를 전하기 위해 민간 공동체가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두부를 많이 사셔요. 두부는 이제 반찬으로 쓰시기도 좋고 생으로 잘라 먹기도 좋아가지고. 이후 전북과 경남,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농협이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매년 수천만 원씩 드는데 수익은 거의 없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지역 농협은 도입 3년 만에 방문 횟수를 2주에 한 번에서 분기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농촌 주민 입장에서는 운영 하나마나 도움이 안 됩니다. 계시는 노인 어른분들도 지금 너무나 좀 가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가면 갈수록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식품 사막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만물 트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선뜻 나서는 지자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옥천군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고민이 많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경제 효과라든지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은 식품 사막 현상을 저출생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지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원책이 있지 않으면 민간 조직이 지역사회 조직과 함께 이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기가 어려운 구조이죠. 농촌 돌봄의 관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활동을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먹거리가 없어 황무지에 던져진 것과 다름없는 식품 사막. 사막을 떠날 수 없는 이들에게 샘터 같은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최초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갯벌이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자원을 보전하고 가치를 알리기 위한 갯벌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빠지자 모습을 드러낸 조간대. 대부분 안반으로 형성된 제주의 갯벌입니다. 탐방객들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며 새로운 눈으로 갯벌을 바라봅니다. 평평하고 질퍽질퍽한 곳을 좋아하는 칠개가 있는가 하면 저 돌 위에 올라가면 전혀 다른 개가 있어요. 아마 사각개가 있을 거예요. 사각개나 두입벌 사각개 같은 것이 있고 또 더 위에 올라가면 도둑개가, 이런 숲에는 도둑개가 지금 살아요.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갯벌입니다. 전국에서는 17번째,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연안 습지를 보호하고 가치를 알리기 위해 갯벌을 주제로 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갯벌 생태 탐방과 바다를 소재로 한 영화제 등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는 1박 2일 일정으로 마련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갯벌 속 다양한 종류의 해양 생물을 직접 관찰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몸소 체험합니다. 경관적으로도 이제 아름답고 이 앞에 보이는 검은 이제 돌들이 많은데 현무암 속에서 주변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좋습니다. 특히 습지보호구역 지정 요청에서부터 프로그램 기획 등 모두 지역 주민들이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갯벌 조개 체험 어장을 총량제나 예약제 등으로 관리하는 보전 방안 등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상설 프로그램이 돼서 자연을 보존하는데 지역 주민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여행자들도 함께 합류해서 오조리 그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오조리 마을회와 생태관광협회는 지역 주민들을 연안 해설사로 양성하고 마을을 해양 생태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울산의 한 중소기업이 자체 엔진오일 브랜드를 개발해 유럽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 업체는 수출 비중이 70%가 넘는데 3년 전부터는 수출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유 저장 탱크처럼 보이는 탱크 수십 개 사이로 배관이 복잡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정유공장처럼 보이지만 이 업체는 승용차와 산업용 엔진 오일을 생산하는 윤활유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정유공장으로부터 윤활 기유를 들여와 산화 방지제와 내마모 방지제 같은 첨가제를 정교하게 배합해 엔진 오일을 만드는 겁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지난 2021년 미국 석유협회로부터 윤활유 품질 인정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만 670만 달러,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매출 130억 원에 70% 이상을 수출한 건데 특히 유럽 시장 진출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별다른 비결은 없고요. 해외 바이어의 니즈에 맞게 대응을 하고 또 제품은 저희는 워낙 속임없이 생산하고 소비자한테도 있는 그대로. 매출과 수출이 느는 만큼 직원 수도 급증했습니다. 2021년 공장 준공 당시 종업원 10명에 불과했지만 매년 20명씩 신규 채용해 이제는 70명이 됐습니다. 종업원의 70% 이상은 대조리상 2030 세대로 중소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미스매치도 해외 시장 개척으로 해소했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되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좀 자세히 배워보고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자체 브랜드로 무장한 이 업체는 내년 수출 1,000만 불 달성을 목표로 묵묵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건축의 인권을 접목시킨 2024 광주 아시아 건축대전이 내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건축단체연합회와 광주전남 건축가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건축대전은 아시아 전역의 건축가는 물론 건축학도들에게 건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탐구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전당 문화정보원 일대에서는 국제 공모전에 당선된 8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광주 소상공인들에게 월 최대 60만 원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사용료가 지원됩니다. 광주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출생정책 사각지대의 육아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개월에서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에게 1시간당 만원, 월 60시간 한도의 돌봄 서비스 사용료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인 여성 자영업자가 임신과 출산 중에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출근길까지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떨어지고 있고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마저 끼어 있어서 더 흐리게 느껴집니다. 오늘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날이 서서히 개겠고요. 오늘 기온은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보성의 현재 기온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낮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